어제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머신러닝 21번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고, 여기서 런타임을, GPU 사용하는 런타임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저장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코드를 전체를 실행하지 마시고요. 일단 연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만 하시고, 필요한 코드들만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콜앱의 런타임 환경은 이렇게 GPU와 CPU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가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했고, LLM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이 요즘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들이고요. 그런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의 그 가지가 인코더 기반, 인코더 디코더 기반, 그리고 디코더 기반의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다. 신경망 알고리즘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고, 저희가 그 중에 살펴본 거는 현재까지도 그 개발이 활발한 분야들. 그래서 그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모델 중에서 바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어, 두 개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문서 요약을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코더 GPT로부터 생긴 GPT가 나오면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한 디코더 기반의 트랜스포머 모델들 중에서 저희는 엑사1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모델, 그거를 테스트 해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실행하실 문장은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하는 문장, 이 임포트만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이 되어지는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패키지가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스를 임포트한 다음에 트랜스포머스의 하위 모듈이나 혹은 클래스, 함수 이런 것들을 호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목차에서 엑사1 모델로 가서 엑사1 3.5 모델에서 사용하는 토크나이저 객체를 요거 먼저 가져올까요? 네, 요 코드 임포트 다음에는 얘를 두 번째로 실행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실행해 주시면 그 토크나이저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토크나이저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 과정은 금방 끝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하실 게, 그, 어,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하시는 건데, 이제 우리는 GPU를 사용할 수가 있죠. GPU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0번 GPU를 이용하겠다. 요거 세팅하신 상태에서 파이프라인 객체 생성하시는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 훈련된 모델들의 셀프 텐서들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얘가 크기가 거의 5기가 정도 돼요. 거의 5기가 정도 되는 파일이 두 개가 있어서 요것만 합쳐도 한 10기가 정도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거는 어,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조금 속도가 좀 다르겠죠.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구글 컬앱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지금 가져오는 중이에요. 로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엑사원이라고 하는 모델은 텍스트 생성, 여기 그 타스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들을 생성하는, 없었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GPT와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질문을 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내서 답변을 주고, 뭐, 그래서 뭐 요약해줘라고 하면 요약도 해주고요. 번역해줘, 그럼 번역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뭐 GPT와 같은 그런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다른 거대 LLM 거대 언어 모델에 비해서 사용되어지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문서를 보시면 대략 한 20억 개, 2 빌리언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대략 20억 개 정도의 모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중치, 우리 신경과학 만들 때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뭐 이런 거 계산해 본 적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만들어 본 신경망들은 기껏해야 몇 천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20억 개 정도의 모델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이 작은 모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수백억 개에 달하는 모델,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들도 많다라는 얘기죠. GPT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그런 류일 겁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는 사이에 조금 어제 했었던 거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GPT 사용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질문을 입력을 하죠.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먼저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아주 잘하는 개발자라고 개발자 역할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어, 문장을 던져놓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그 머신러닝 모델한테 신경망 모델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텍스트들을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거의 그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아직 돌고 있지만 네, 거의 됐습니다. 그런 프롬프트를 전달을 할 때, 모델에게, LLM 모델에게 프롬프트를 전달할 때 역할과 내용을 주셔야 돼요. 롤과 컨텐트를 주셔야 됩니다. 그 롤과 컨텐트를 주시는 방법이 끝났군요. 메시지 템플릿을 만드시는 거예요. 메시지 템플릿은 리스트입니다. 파이썬의 리스트인데 무엇을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들을 딕셔너리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시지스라고 하는 변수는 리스트죠. 리스트인데 첫 번째 원소가 딕셔너리, 두 번째 원소도 딕셔너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각각의 딕셔너리는 롤이라고 하는 키와 컨텐트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값들은 원하시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롤은 그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은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여기 오타 있었군요. 어시스턴트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말 그대로 시스템이란 뜻이고 사용자란 뜻이고 비서란 뜻이잖아요. 챗GPT가 일종의 비서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시스템은 초기에 그 시스템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프롬프트는 그러니까 딕셔너리 하나를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에 우리가 엑사1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한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그때 롤은 시스템이라고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텐트는 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시스템을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사용자가 질문을 던질 때에는 롤이라고 하는 키에 유저를 줍니다. 유저를 주고 컨텐츠에 그 원하는 어떤 텍스트를 생성을 할 것인지,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인지, 그거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롬프트는 시스템 프롬프트, 두 번째 프롬프트는 유저 프롬프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딕셔너리 하나가 롤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럼 준비가 됐어요. 엑사1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 파이프라인 객체예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객체는 그 펑셔널 API를 구현하고 있어서 바로 함수처럼 호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 아규먼트로 우리가 작성한 그 이 메시지 프롬프트를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맥스 뉴 토큰스는 이거는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때 최대로 사용하는 토큰의 개수는 200개까지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맥스 뉴 토큰이라고 하는 것도요, 기본값이 있어요. 문서를 잠깐 좀 보면, 맥스 뉴 토큰의 기본값은 256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256개의 최대 256개의 토큰을 가지고서 단어를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해라.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거는 샘플링을 해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0.7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실행하시면요. 메시지 요거 위에 실행 안 했군요. 요거 실행하시고, 요 리스트 변수를 만드시고 그 리스트 변수를 엑사원한테 넘겨주시면 네, 오늘은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금방 나오죠. 그죠? 네. 5초 정도면 참아줄 만한 답변을 받는데 5초 정도면 참아줄 만하잖아요. 그죠? 네. 자, 이 리턴 값 함수의 리턴 값을 잘 보겠습니다. 함수의 리턴 값을 잘 보시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예요. 딕셔너리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만약에 요거를 조금 더 좀 약간이라도 보기 좋게 얘를 출력하고 싶으시면 얘를 저장하시면 돼요. 변수에다 저장하신 다음에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하시면 조금은 더 보기가 좋게 출력이 될 거예요. 아닌가? 더 힘들어졌나요? 더 힘들어졌군요. 죄송합니다. 그냥 한 줄에 출력을 해버리네요. 이렇게 하니까. 어, 그냥 얘를 그냥 이용하는 게 낫겠군요. 네. 프린트문 없이 얘가 조금 더 보기가 좋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제일 바깥쪽에 대괄호가 있죠. 제일 바깥쪽에 대괄호가 있으니까 이 결과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리스트인 거 아시겠죠? 리스트인데 원소가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원소 한 개예요. 저는. 괄호의 순서를 잘 보시면은요. 괄호의 순서를 잘 보시면 대괄호 다음에 중괄호가 바로 나와요. 그럼 이 중괄호가 끝나는 위치는 요 대괄호 바깥에 있는 대괄호 끝나기 직전에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 있는 대괄호가 끝나는 위치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게 끝나는 위치.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요만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원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실행한 어, 리턴 값은 그 딕셔너리 한 개를, 딕트 한 개를, 원소로 두 개도 아니에요. 한 개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예요.
그리고 이 딕셔너리를 보면은요. 딕셔너리를 보면 키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키값이 하나밖에 없죠. generate text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고요. generate 텍스트는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 딕셔너리는 그 원소 딕셔너리는 어떤 키값만 가지고 있냐면 generated text라는 어, 키 한 개, 키와 그 다음에 값 한 개로만 이루어진 딕셔너리예요. 그러니까 이 딕셔너리도 키 밸류 쌍이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딕셔너리도 아이템이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generated text라고 하는 아이템 하나밖에 없고, 근데 그 generated 아이템이, 죄송합니다. generated text가 가지고 있는 그 밸류가 다시 리스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리스트를 자세히 보시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우리가 메시지로 전달한 시스템 프롬프트, 롤이 시스템이었었던 프롬프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델한테 전달할 때 넘겨준 프롬프트의 두 번째 프롬프트, 유저 롤을 가지고 있는 프롬프트.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전달을 해줬죠. 이 마지막 내용이 그 엑사1이라고 하는 LLM 모델에서 만들어준 실제 테스트, 실제 답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요거 조금 더 보시면, generate 텍스트의, generated 텍스트의 값은, 값, value, 딕셔너리의 value를 의미하는 거예요. 값은, 값은 다시 딕셔너리 세 개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 프롬프트, 딕셔너리예요. 메시지 프롬프트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안에 다시 리스트. 그리고 그 리스트가 다시 또 딕셔너리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어, generate, generated, generate, generated 텍스트의 가장 마지막 원소. 가장 마지막 원소가 그 모델이 생성한, 생성한 답변이에요. 음. 구조 이해되십니까? 리턴 값의 구조 이해되세요? 리턴 값의 구조. 딕셔너리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였고, 그 딕셔너리는 generated text라고 하는 키 한 개만 가지고 있고, 그럼 밸류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밸류가 리스트. 밸류는 리스트. 그럼 리스트니까 원소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리스트니까 원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원소들 하나하나를 보면, 롤, 시스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 프롬프트, 유저 역할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 프롬프트.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해 준 거. 그 다음에 그 여기 어시스턴트라고 돼 있죠. 요건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 비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원소를 찾으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 원소를 찾으시면 그 실제 답변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구조 아시겠죠? 구조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기존에 넘겨준 거는 뭐 또 리턴 받을 필요가 없는데, 뭐 그러면서 요 제일 마지막 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중간 과정은 다 필요 없고, 중간 과정은 다 필요 없고, 제일 마지막에 답변만 원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중간 과정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행할 때마다 답변의 내용이 아마 조금씩 다를 거예요. GPT도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질문을 던지더라도, 그죠? 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결과를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성되어지는 이 답변의 내용도 읽어보시면 아마 조금씩 조금씩 다른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확한 공일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내용물을 직접 다이어리를 까서 보라고 하고 있군요. 공일 정보는 이렇게 직접 확인이 어려우시면 고객 서비스 팀에 연락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의하시면 받을 수 있다. 뭐 답변이 나쁘진 않네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준 거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나중에 뭐 제품 담당자가 한테 연락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그런 문장을 보내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엑사원 모델에서 리턴해주는 값이 너무 좀 복잡했죠. 복잡해서 리턴 값을 조금 간단하게 전달받는 방법이에요. 리턴 값을 조금 간단하게 전달을 받으실 때에는 똑같이 호출하시면 돼요. 똑같은 메시지 줄까요?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면서, 여기서도 맥스 뉴 토큰즈는 위쪽이랑 똑같이 200개 쓸까요? 똑같이 200개를 쓰는데, return, full text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호출하려고 하는 함수를 보면, 첫 번째 파라미터가 텍스트 인풋, 그러니까 얘가 텍스트 인풋이란 뜻이고요. 텍스트 인풋은 리스트로 넘겨라. 그런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키워드 아규먼트. 그리고 이 키워드 아규먼트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다. 요거 대표적인 거 세 개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예. 그래서 뭐 조금 더 찾아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true로 바꾸면, 죄송해요. 전체 텍스트를 리턴해놔죠. 이게 아마 true가 기본값일 거예요. true가 기본값일 건데, 여기를 false로 하게 되면, 이거는 전체 텍스트를 출력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얘 보고 문장을 만들라고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린 다음에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네, 달라진 게 뭐예요? 똑같은 메시지 줬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줬는데 일단 답변의 내용도 달라지긴 했어요. 공유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께 문의하세요. 어, 담당자분이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모티콘까지 뿌려줬군요.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다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다를 겁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내용이 리스트죠. 그죠? 리스트고, 리스트 안에 뭐가 있어요? 딕셔너리가 있죠. 딕셔너리에 있는 키값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키값에 있는 게 뭐예요?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문자열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 여기까지는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딕셔너리를 갖는 리스트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generate 텍스트에서 full 텍스트를 리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롬프트들의 히스토리. 시스템 프롬프트는 뭐였었고, 유저 프롬프트는 뭐였었고, 그 다음에 엑사원 모델이 어시스턴트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는 뭐고, 이런 그 히스토리를 다 저장하지 않고, 오로지 누가 만들어준 컨텐츠만, 어시스턴트가 만들어준 컨텐츠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 어, 얘를 이용하시면 뭘 하실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거 구조를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인덱스 0번,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돼요? 배열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배열의 원소가, 리스트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덱스 0번이 첫 번째 원소. 인덱스 0번은 딕셔너리. 딕셔너리에서 밸류만 찾으려면 키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딕셔너리에서 키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키 값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뭐만 받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답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엑사원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챗봇을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답변만 답변만 쭉 하고 보여주면 되겠죠. 답변만 하고 쭉 보여주고 싶으실 때에는 그 모델을 실행한 결과에서 첫 번째 원소 딕셔너리 키 값으로 찾아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답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두 번을 실행을 시켜봤는데 여기서 그 리턴 풀 텍스트를 주지 않았을 때 실행시켜봤고, 요것도 주석으로. 얘가 기본값이에요. 디폴트 아규먼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메시지 프롬프트 이력을, 어, 이력이 모두 제너레이티드 텍스트의 값으로 리턴돼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드 텍스트에 롤 시스템, 롤 유저, 롤 어시스턴트 이게 히스토리죠. 메시지를 보냈느냐? 어떤 순서로 메시지를 보냈느냐? 이게 그 메시지 프롬프트 역사란 말이에요. 이력. 그게 제너레이티드 텍스트의 여기서 값이라고 하는 건 딕셔너리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면 return full 텍스트를 false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generated 텍스트의 값은 그 모델이 생성한 답변 텍스트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델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줄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를 봤어요. 그죠? 자, 코드 또 만들지 말고 한 번만 더 실행해 볼게요. 얘 한 번 더 실행하고, 그 다음에 리절트. 아까랑 살짝 다르죠? 네. 죄송합니다. 확인할 수 없어요. 부터 먼저 나오고. 네. 뭐 대략적인, 대략적인 문맥은 제품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약간 달라진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위쪽까지 결과를 보면 우리는 이 모델을 실행할 때마다 어, 다른 결과를 주죠. 다른 결과를 줍니다. 이게 다른 결과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문장을 작성하려면 그 단어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첫 번째 단어를 딱 선택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단어를 선택할 때 200개 토큰 중에서 뭐가 첫 번째 단어로 좋을까 하고 단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확률적으로 하겠죠. 어. 그럼 자, 첫 번째 단어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두 번째 단어는 여기에 어울리도록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 될까? 이것도 어떻게? 맥스 200개의 토큰들 중에서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필요한 그런 단어들을, 어, 이 맥스 200개의 토큰 안에서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어,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서 필요한 토큰들을 샘플링을 해서 그때그때 답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을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주는 거예요. 음. 그 텍스트를 생성할 때마다 어떤 토큰들에서 어, 토큰들에서 샘플링을 어떤 확률 분포일지는 모르겠지만 토큰들에서 어,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모델을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샘플링을 하지 말아라. 샘플링을 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난수를 사용하지 말고 딱 네가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딱 그거 하나만 만들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실행하시냐면요. 다시 엑사1 똑같은 메시지 프롬프트를 줄게요. 똑같은 메시지 프롬프트.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게 하면 좋겠죠. 맥스 토큰 200개. 그 다음에 return full 텍스트는 false로. 조금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false로. 그 다음에 do sampl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o sampl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샘플링 해라. 답변을 만들어낼 때마다 확률적으로 토큰들을 선택해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false로 주시는 거예요. 자, 실행하시고요. 여기 워닝이 생기는데 이 워닝은 두 샘플을 false로 했기 때문에 temperatur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워닝이에요. 두 샘플 false를 쓰실 때는 temperature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세팅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템퍼리처가 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결과를 볼까요? 뭐 우리 아까처럼 result 제로 그리고 여기다가 generated text 이렇게 하면 답변 볼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리 공휴일 정보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 또 질문을 던져버리네요. 뭐뭐뭐뭐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얘를 임시로 복사 좀 해둘게요. 복사 좀 해두고, 아까는 실행할 때마다 달라졌죠? 자, 얘를 다시 한번 실행. 그리고 다시 결과를 보시면은요, 어떨까요? 나오는 답변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몇 번을 실행하더라도
그리고 답변을 보면 달라지지가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네. GPT 같은 경우에는 두 샘플을 추루로 할까요? 폴스로 할까요? 추루로 하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답변들을 만들어내서 그 사용자한테 답변을 주고 사용자가 그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질문을 또 던져요. 약간 더 질문을 수정해서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답변을 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두 샘플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기는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true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두 샘플에 대한 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두 샘플 이렇게 쓸까요? 파라 얘는 샘플링 전략을 사용할지 말지를 설정하는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고 기본값은 tru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샘플링을 하겠다. 어, 얘가 어떤 효과를 주냐면 두 샘플을 true인 경우에는 메시지 프롬프트가 같아도, 같아도 실행할 때마다 생성되는, 생성되는 텍스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어, 챗봇 시스템은, 두 샘플을 추루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요. 두 샘플을 false로 하는 경우, false로 하는 경우는 얘는 샘플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샘플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갖는 토큰만 선택해서, 선택해서, 문장을, 텍스트를 생성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는 메시지 프롬프트만 프롬프트가 같으면 항상 생성되는 텍스트가 같아요. 그러니까 두 샘플 추루는 확률이 조금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답변을 만들어낼 때 그 머신러닝의 대부분의 역할이 어떤 확률을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단어로 가장 적당한 단어, 확률이 제일 높은 토큰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높은 토큰이 있을 거고, 세 번째로 확률이 높은 토큰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어, 일반적인 경우는 무조건 확률이 높은 단어로만 토큰을 선택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확률이 조금 낮더라도 뭐 두 번째 토큰을 가져와 보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한 열 번째 확률을 갖는 토큰을 가져와 보기도 하고 우리가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의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고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두 샘플은 추루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확률이 조금 낮은 토큰들이더라도 가지고 와서 문장을 만든다. 그래도 사용자한테는 유의미한 문장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토큰들로만 텍스트를 만들어내겠다. 이래버리면 항상 똑같은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두 샘플에 대한 의미입니다. 두 샘플. 그럼 여기에서 이 샘플링 전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샘플링을 할 것이냐.
어떻게 샘플링을 할 것이냐. 두 샘플을 추루라고 했을 때, 두 샘플을 추루라고 했을 때, 어, 정말 생성되는 답변을, 어, 정말 뜬금없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공휴일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답변이 나오게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샘플링을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토큰들을 좀 낮은 확률이 낮은 토큰을 선택하더라도 좀 유의미한, 아니면은 답변이 거의 비슷한 게 나올 수 있도록 샘플링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샘플링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